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챕터만 읽는, 그것도 조각내 읽어보는 시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직 그 전차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소재인 bailout, 긴급 구제, 구제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격분, 분노를 다루고 있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가 뭐죠? 이 책의 원제? 처음에 정의란 무엇인가로 번역이 됐다 그래가지고 What is justice? 막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원제는 그냥 단순히 justice예요. 근데 국내 번역된 책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뭐랄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단순하게 정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justice의 그 뜻을 묻고 궁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무언가의 뜻을 물어볼 때는 어떤 경우에 그러나요? 뭔가 정의롭지 않다. 그 뜻에 맞지 않는 현상이 막 일어날 때,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정말 정의로운 건가? 이게 공정하다는 건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의 첫 챕터에 보면은 탁탁탁 대중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좀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도 많이 받는 학자긴 하지만 참 대중서로서는 참 글을 잘 썼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금융시장이 무너졌어요. 일반적으로 그 금융시장에 돈을 맡겨놨었던 일반 시민들이 뭔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무리한 어떤 투자를 했었던 금융회사들, 그죠? 이윤을 쫓아가지고 이 회사들이 막 연쇄적으로 막 파산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이제 무너지고 도대체 이 금융시장을 살려야겠기에 나라 돈이 막 들어가는데 나라 돈은 나라 돈대로 들어가. 그리고 그 시장이 붕괴하면서 많은 어떤 손해를 입게 된 국민들은 이중으로 이제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이 받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의라는 어떤 주제와 이렇게 접목을 시킨 대목이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간단하게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주황색이래. 연두색으로 표시한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2008년 10월에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조지 W. 부시가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7천억 달러를 좀 내놔라. 예산으로 좀 내놔라. To bail out the nation's big banks and financial firms. 그 국가, 미국의 큰 은행과 금융기업들을 갖다가 긴급 구제하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아 보였죠? 아니, 월스트리트는 거대한 이윤을 챙겼어요. 호시절에. 그런데 지금 납세자들로 하여금 돈 내놓으라고 요청을 한다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이제 나라의 논리죠. There seemed no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죠? The banks and financial firms had grown so vast. 너무 이미 커져버렸잖아, 얘네들이. 그리고 so entwined with every aspect of the economy. 경제의 모든 측면과 아주 결부가 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서 their collapse might bring down the entire financial system. 얘네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니
They were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얘네가 망하면 안 돼. 그죠? Too big to fail. 최근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테드 강연에서 유발 하라리가 우리의 그 환경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야, 금융기업들하고 은행들만 too big to fail이야? 야, 환경도 too big to fail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그 말을 딱 가지고 갔네요. 그죠? 중간에 이런 대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책을 찾아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런 걸 절대 재미없어 할 리가 없어. 자, 연두색 부분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맞아. 구제금융을 해서 살려놨어. 살려놨더니만 얘네가 무슨 짓거리해? 보너스 잔치를 해. 망해가던 놈들 살려놨더니만 막 지네가 막 보너스, 막 CEO들한테 보너스 주고, 직원들에게 보너스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니, 얘네가 잘 굴러가도록 이제 만들려면 이런 능력 있는 인재들한테 챙겨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가 일을 더 잘한다. 안 그러면 얘네 이 인재를 빼앗긴다. 우리는 사기업이다. 쟤네한테 뺏기면 안 된다. 참말로 덜 받는 거죠, 사람들이. 자, 한번 가볼게요. 이런 The Bailout Outrage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뭔가 이거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 보너스 이슈가 분출하기도 전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긴급구제, 구제금융 이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hesitant, 되게 망설이면서 지지한 거였고, 막 내적 갈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지지한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은 찢겨졌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보세요. 필요. 그래. 경제 붕괴만은 막아야지. 이건 모든 사람을 해칠 테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 요거 하나랑 their belief. 어떤 믿음? That funneling massive sums to failed banks and investment companies are deeply unfair. 그렇죠. 이 funnel이란 단어가 깔때기 아니야. 깔때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부으려고 깔때기. 그죠? 막대한 액수를 갖다가 실패한 은행과 실패한 금융회사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죠? 엄청 힘들었는데, 경제 재난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의회와 대중은 그냥 마지못해 인정한 거예요. 어시드한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쭉 이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강탈. 이 새끼들 우리 묶어놓고 그냥 뺏어가네. 아이씨. 익스톨트가 강탈, 착취, 갈취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의 명사형입니다. 열 받죠? 열 안 받아요?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금융 쪽에 계시나요? 난 열 받던데. 한 대 쥐어 막 패고 싶던데. 나쁜 새끼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 그 사람들이 격분한 대상이 뭐죠? 이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놈들의 탐욕? 근데 사실 금융시장이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뿐만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도 얘네들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회에서 가장 탐욕이 당연한 그런 생리인 그런 어떤 집단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맡길 때에는 야, 니네가 가장 지저분하게 굴어라. 우리가 좀 덜 때가 묻을 테니
니네가 대신 열심히 아득바득 돈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수익 좀 챙겨줘. 이러는 약간 대신 얘네가 열심히 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보다는 얘네가 실패했는 대로 이렇게 많이 처먹으니까 문제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하다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 보세요. 시장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사회에서, 시장 중심 사회에서 꿈이 있어. 막 성공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비거러슬리하게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랑 탐욕 사이의 경계가 종종 흐려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본주의에서 탐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시되는 면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 사이의 그 경계는 아주 더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deserve the rewards that success bestows.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이 주는 보상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만, 그죠? 그 아이디어는 미국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에 있어 되게 중시 행식적인 거 아니야? 성공했으면 받아야지. 성공했으면 뭐 보상 받아야 당연해. 근데 이분들은 실패했는데도 처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런 금융 위기가 막 쓰나미처럼 왔단 말이야. 쓰나미란 표현 자체가 뭐예요? 마치 이런 문제를 자연재해에 비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죠? 웃긴 새끼들이죠. 잘 될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될 때는 자기가 계획을 잘 짜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현명하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호황일 때는 꼭 이렇게 불황일 때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도망간다니까요. 나쁜 시들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거예요 지금. 딱 그겁니다. 자, CEO들과 그 수석 그런 임원들, 탑 에그지큐티브들, 은행과 투자회사에 얘네들이 과연 정말로 The Financial Crisis 이런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었을까? 아니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당연히 국회 청문회 그 금융위기를 갖다가 조사하는 거기 앞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They had done all they could.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With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자신들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고서. 그러면서 여기 쓰나미에 막 비유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big systemic economic forces account for the disastrous losses of 2008 and 2009. 만약 크고 좀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그 힘이 이런 파국적인 어떤 손실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couldn't it be argued? 그러면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네. 그것들이 또한 그 이전에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은 수익 이런 것에도 책임이 있겠네. 그것이 그죠? 만약 날씨가 bad years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how can it be?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그죠? 예를 들면은 은행가들,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어떤 임원들의 재능, 지혜, 노력, 근면함 이것이
그죠? 날씨가 좋았을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수익의 책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니네가 잘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말은 왜 자꾸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Confronted with public outrage over paying bonuses for failure. 이 failure 망했잖아요. 실적이 저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너스를 갖다가 지불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대중의 격분, 분노를 마주했을 때 CEO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Financial returns는 온전히 자기 자신들의 doing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네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 권한 바깥에 있는 힘들의 산물이다. They may have a point. 그래, 말 잘했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죠? There's a good reason. 이렇게 퀘스천 따지는 것도 타당하다. 그들의 주장, 뭐에 대한 주장? 그 너무나 엄청난 보상, 시절이 좋았을 때. 그러면은 너네 그거 너무 과잉으로 너네 돈 받은 거니까 다시 토해내. 확실히 냉전이 끝났어. 그 다음에 무역과 자본시장이 전 세계화가 됐어. 그 다음에 개인 PC 그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 이것들이 금융산업의 성공의 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죠?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 그 초반부에 다 토해내라고 이 자식들아.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죠? 나머지 대목들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단락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이제 약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단락으로도 넘어가 보자.